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이야기들. 첫 번째 이야기. 우리 집에 살았던 불운의 아저씨. 내가 어릴 적부터 우리 집에는 은둔형 외톨이의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60대는 좋게 되어 보이는 흰 머리에 흰 수염을 한 아저씨였죠. 마치 사이비 종교의 교주같이 생겼다고나 할까. 허구한 날 집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친가와 외가의 할아버지 두 분 다 살아계셨으니 우리 할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은 그 아저씨를 K라고 부르며 어린아이 시종들듯이 돌보곤 했습니다. 도대체 뭐하는 아저씨인지 나는 알 수가 없었지요. 철이 들어갈 무렵이 되자 집에 있는 K가 무엇인지를 더는 궁금해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고 우리 학교에서는 졸업 전에 수학여행을 가는데 당시 우리 집은 상당히 가난했습니다. 딱히 사치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맞벌이로 돈을 버는데도 우리 집은 이상하게 가난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큰 돈이 드는 수학여행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초등학생입니다. 혼자만 수학여행에 가지 못한다는 초조함은 지울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반 아이들 모두 수학여행을 갔기에 나는 아침부터 집에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출근하셨으니 집에는 나와 K 둘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수많은 집안일을 남겨두고 가셨고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들을 전부 해치우고 있었습니다. 뭔가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수학여행도 못 가는데 이런 집안일까지 해야 하는 거지? 반항기나 사춘기가 왔던 거였을까? 분노와 초조함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K였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가난을 한탄하며 빨래를 널고 있는데 K는 태평하게 TV나 보며 웃고 있습니다. 순간 이성의 끈이 끊어지게 됩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K의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뭐가 재밌다고 웃어대냐고. 집에서 하는 게 뭐 있다고 TV나 보면서 웃어대. 밥벌레 자식아. 나가서 돈이나 벌어와. 말을 끝내자 속이 다 시원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나는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말 한 번을 나눠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무슨 심한 말을 들어놓은 건지 사과하려 입을 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K가 큰 소리로 고함을 치기 시작했기에 깜짝 놀란 나는 기가 죽어서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K는 갑자기 일어나서 고함을 계속 지르며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집에 가만히 있었지요. 퇴근한 부모님에게 K가 집을 나갔다고 말하자 두 분도 조금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 자렴 이라고 말하실 뿐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잠을 청했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부모님은 K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갑니다. 계속 집에 있던 아저씨가 사라졌는데도 우리 집은 일상적인 모습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다만 약간 바뀐 점이 있는데 끝도 없이 가난했던 우리 집이 유복하게 된 것입니다. K가 뛰쳐나간 뒤에는 맞벌이를 할 필요가 없었기에 어머니는 전업주부가 되셨습니다. 중학교 때는 나도 수학여행을 갈 수 있었지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집은 그렇게 행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K가 사라지고 한참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나는 가끔 생각하곤 합니다. K는 도대체 무엇이었던 걸까요? 두 번째 이야기. 우편배달부가 겪었던 소름 끼치는 일. 생각보다 조금 늦어버려서 주변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일이 늦어지면 초과 수당이 나오니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어두워지기 전에 일을 마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분 나쁜 집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집은 문 옆에 작은 창이 붙어 있어서 거기로 우편물을 넣습니다. 큰 우편물은 들어가지 않는 데다가 집에서 개를 키우는지 우편물을 넣으려 하면 개가 다가옵니다. 작은 창은 아래쪽이 불투명한 유리라 개가 문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뒤편으로 돌아가면 부엌문이 판자로 봉해져 있고 모든 창에는 덧문이 쳐져 있었지요. 왠지 모르게 기분 나빠서 언제나 우편물을 반 정도만 찔러넣고 서둘러 돌아오곤 했습니다.
날씨도 이상하기에 조금 코스를 바꿔 그 집에 먼저 찾아가기로 합니다. 평소처럼 우편물을 창에 찔러 넣으려고 하는데 광화구 문에 커다란 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개가 뛰어 부딪혔다고 생각하기에는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또 어쩔까요? 불투명한 유리를 보았는데 검은 실루엣이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불투명한 유리에 달라붙은 검은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긴 여자 얼굴. 불투명한 유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서둘러 도망칩니다. 하지만 멘탈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배달을 전부 끝내고 돌아오는 사이 나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그 모습은 여자가 문에 달라붙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여자를 문에 집어던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범죄가 아닐까 싶어 우체국으로 돌아와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상사의 대답은 예상 밖의 것이었습니다. 그 집 반년 전에 이사했잖아. 몰랐었나?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내가 배정받고 배달한 3주치 우편물을 모두 잘못 배달한 것입니다. 이사 신고가 접수되면 배달 구역에 카드로 표기가 되지만 그 집만 빠져 있던 것이었죠. 그대로 내버려두면 징계 처분을 받을 테니 잘못 배달된 우편물을 가지러 가야만 했습니다. 그 집에 다시 갔지만 문을 두드려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틈새로 들여다보며 말을 걸었지만 사람은커녕 개도 대답이 없습니다. 문 안쪽을 보니 우편물이 잔뜩 떨어져 있습니다. 그냥 가져가면 혹시 경을 칠까 싶어서 상사에게 전화해 봤습니다. 구청에 전화해 볼 테니까 기다려. 기다리는 사이 문 틈새로 안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현관에는 어렴풋이 먼지가 쌓여 있고 사람이 들어간 흔적은 없습니다. 그제야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먼지 위에 발자국도 사람이 끌려간 자취도 개의 발자국조차 없습니다. 심지어 우편물 위에도 내 망상이었나 싶어서 불투명한 유리로 눈을 돌리자 거무칙칙한 손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대로 우편물을 긁어 모아서 죽어라 도망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아버지의 비밀. 아버지가 엄마에게는 비밀로 하기로 약속하고 알려준 이야기입니다. 10여 년 전 어느 밤 문득 눈을 떴는데 가위 눌린 것처럼 몸이 움직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누군가가 짓누르고 있는 느낌이었다나요. 손에 무언가가 닿는데 차갑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느껴서 필사적으로 눈을 뜨자 대학교 때 사귀던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아버지와 헤어진 후 사고로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터였습니다. 아직도 나를 원망하고 있는 건가? 라고 아버지가 생각한 순간 그 여자가 배에 손을 푹 하고 집어넣고 마구 헤집었습니다. 아버지는 엄청난 고통에 깨어났지요. 여자는 사라졌지만 격동은 남았다고 합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도 아픔은 사라지질 않았다고 합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는 없었고 게다가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여자는 나타나서 뱃속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아버지는 고통과 수면 부족으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실수를 연발했다고 합니다. 결국에 상사가 잔뜩 화가 나서 당장 병원 갔다 와 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마지못해 병원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전부터 허리 쪽이 안 좋았던 터라 일을 열심히 해서 요통이 심해진 거라 여겼습니다. 정형외과를 찾아가자 의사 역시 요통일 거라고 진단했지요. 마침 의사가 수다쟁이 할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다 무심코 꿈일지도 모르는데 라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자 귀신이 나와서 배를 마구 헤집어 놓은 뒤부터 통증이 심해졌다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런 건 무슨 예고일 수도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배 쪽도 진단을 받아보세요. 의사의 말에 따르면 귀신 그 자체는 환각일 거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 환각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니 자신의 배에 대한 아픔이나 불안이 무의식적인 형태로 나타났을 거라는 말이었죠. 아버지는 그 이야기가 그럴듯하다고 생각해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내과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내과의 의사는 젊은 의사였고 이번에도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의사는 귀신이라는 말에 쓴 웃음을 지으면서도
그럼 안심할 수 있도록 MRI를 찍어보시죠. 라고 권했습니다. MRI 촬영 결과 췌장에 확실치 않은 그림자가 보인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곧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큰 병원을 소개해줬고 아버지는 그곳에서 췌장암 초기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의사는 흥분해서 췌장암을 초기에 수술할 수 있다니 운이 정말 좋으신 겁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췌장암은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꽤 악화되고 나서야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 초기 단계에서는 통증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정형외과 의사의 판단이 훌륭했다는 게 큰 병원 의사의 말이었죠. 결국 아버지는 전이도 없고 후유증도 없이 깨끗하게 암세포를 드러냈습니다. 주사는 매일같이 맞아야 하지만 그걸 빼면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꿈에서 나왔던 예전에 사귀던 여자친구 귀신이 과연 아버지의 환각이었는지 병을 가져온 것인지 병이 있다고 알려준 것인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일단 이 이야기는 어머니한테 평생 비밀로 해두라고 아버지에게 신신당부 받았습니다.